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0일자 금요일 범주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직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장이 진짜 마지막을 향해 달리는, 오늘의 좀 느낌이 확실하게 좀 드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이번 주 정말 최악의 한 주였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갭으로 뺄 정도의 정말 시장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해서 남아있지만,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증시 대비해서 상승률이 가장 낮다는, 그리고 낙폭이 가장 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번 주가 올해 최악의 시장이었던 흐름을 본다면은 정말 다 같이 투자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장중 반등이 오늘은 확인됐거든요. 결국에는 마지막 판에 좀 수급까지 눌린 채로 마감될까 싶었는데 다행스럽게 한 3시 좀 넘어서부터 그래도 막판 반등을 주었어요. 장중에 점심시간 되기 전에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수급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본격적인 수급을 채워간 수급들은 확실하게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이 좀 빠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수급들이 점차 채워가는 모습들이 거의 지금 2시간 넘게 나오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갭으로 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우리 수요일날 1.5% 빠지고 어저께는 거의 3% 빠지고 오늘도 3% 빠졌다가 이제 장이 마감됐는데 코스닥의 이런 변동성이 정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외국 자본도 마찬가지고 정세에 정말 많이 휘둘리는구나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씁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장중에 759.40 760선까지 빠졌어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께 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760선을 1차 바닥으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갔는데 마지노선은 저는 양보할 수 없는 그 구간이 있다. 730선은 여기거든요. 코스닥 730선까지는 아무리 해도 그 밑으로는 너무 좀 그 밑에까지 빼버리면은 정말 좀 양심 없는 수급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됐고요. 자, 신용장고도 최근에 정말 많은 매물들이 소화됐고 오늘 아침에도 신용장고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환율까지 높아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우리는 동결 결정을 거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미국이랑 계속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연초부터 잘 올려왔던 증시를 물론 전쟁 이슈는 굉장히 좋지 않죠. 어느 시기 어느 구간이라도 전쟁 이슈는 증시에 정말 극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중동 전쟁 자체가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확전이다 아니다라고까지 가니까 시장이 거기다가도 불안감이 있었는데 한 번에 꺾여나가는 그런 매물 소화가 나타났던 거죠. 자, 지금 주봉도 보시고 자, 월봉상으로도 작년에 그렇게 좋지 않았던 폭락장 정말 그렇게 많이 평가되고 있었는데 그런 장 거의 비슷한 흐름처럼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정말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정말 큰 장세구나. 이게 최근에 들어서 좀 올라가는 감이 시장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게 아예 지금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 올린 것 절반 넘어가서 빠졌거든요. 여기 저점 부분에서 최고점까지 올리고 중간 지점을 이탈했습니다. 이번 달에 확실하게 이탈했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반등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오늘 전쟁 관련주들도 낙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죠. 자,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흥구석유라든가 오늘 종목들이 고점 갱신을 계속했었죠. 종목들이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자, 단기적인 급등 자리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자, 크게 나섰고 이번 이슈가 나오지 않고 나서는 이런 주가들이 굉장히 흐름들이 좋지 않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에너지 관련주도 오르고, 그리고 빅텍이라던가, 지금 휴니드처럼 광산 관련주가 지금 차트들이 당연히 이쁘지 않겠죠. 자, 지금 오늘 전쟁 관련주들이 꺾여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방향성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 구간 볼게요. 결국 장중에 굉장히 맥을 못 추다가 3%까지 빠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 이때 여기서 반응하는 섹터들을 확인해야 돼요. 꼭 여기서 움직임이 있었다. 반등점이 계속해서 연속된 회복장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반등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들이 회복장이 나타나고 그때 선발 섹터 역할을 할 섹터가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게 뭐였다? 여실히 반도체가 먼저 움직입니다. 자, 이런 정말 고강도의 하락폭에 있는 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곧바로 다시 올랐다는 점이 저는 역시 펀더멘탈 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프로텍도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보세요.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자, 상승분이 굉장히 지금 가파른 V자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 양봉 자리가 또 오늘 장중에 6%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미반도체를 언제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에 제 바통터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한 차례 더 상승분이 나왔었고, 오늘도 2%까지 끌어올리면서 오늘은 보합권에 마감이 됐는데, 충분히 다시금의 지금 곱정갱신을 향한 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HBM 쪽은 정말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 동향과 외국인에 대한 저점 매수, 기간 저점 매수를 확인했을 때 HBM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잠깐의 반등이 나왔을 때 수급이 곧바로 받쳐주는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반등했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급의 형태의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도 계속해서 수급이 갖춰진 종목군들이, 자, TFE 같은 종목들도, 그죠? 여기서 오늘 자리가 상승 자리가 나왔고요. 자, 지금 반도체 종목들 대표적으로 지금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방금 보셨던 종목들을 꼭 추려주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중심선, 자, 최대 중심선을 닫고, 자, 조금 줄여볼게요. 중심선에서 살짝 밀려있죠. 그런데 최근 자리가 중심선 밑에 있다가, 그죠? 이 수평선 밑에 있다가 돌파 자리가 나왔고, 돌파 자리가 나왔을 때 수익률이 거의 10% 이상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세가 꺾이니까 어저께도 낙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면서 음봉자리 만들었는데, 자, 수급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곧바로 양봉자리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HBM 관련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떻게든 간에 끌고 가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요. 자, 지금 결국에 장이 이렇게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이 나왔고, 자, 이렇게 갭으로 3거래일째 나오는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꼬리가 마지막에 대한 바닥 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쟁 확전 얘기만 나오면은 증시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계속 증시 반등 쪽으로 마인드 컨트롤 맞춰주시고, 자, 이번 주는 일단 끝났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번 주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자, 다음 주, 그리고 11월달 FOMC 때 동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결국에는 V자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점, 그만큼 무지성으로 뺐다는 점, 여기서 확인하시고, 결국 섹터는 일단은 반도체라고 방향성 잡아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따 저녁 여의도 클래스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